시간이 흐르면서 조지의 따뜻한 마음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일단 제시카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요. 둘이 연인 간의 다툼을 하게 되면 언제나 제시카의 책임으로 모든 문제를 돌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로 싸움을 해도 끝에 제시카가 사과를 하고 조지가 용서해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모든 싸움이. 아닌가? 네, 전형적이죠. 가스라이팅.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고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니까. 나 아니면 이 사람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구원을 해줘야 될 것만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안쓰럽지만 내가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져 버리면. 그런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수준까지 가니까 조지는 한 발짝 더 나가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완벽한 여자가 아니잖아. 라는 뉘앙스로 몸매, 성격까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실제로 제시카가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다가 거식증 증세까지 얻고 이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또 잘 나가고 인기 많았던 멋진 여성이었는데 지금 자존감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조지가 정말 악질이네요, 악질. 정말 악질이에요. 이 지독한 관계가 3년이 되던 어느 날 놀랍게도 이 관계가 갑자기 끝나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잘 된 일이죠. 이 둘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놀라운 사건. 조지가 제시카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아버지가 도와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과거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로 누군가 너의 배필을 만나게 된다면 너의 버팀목이 되어줄 만한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평생 살거라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대요. 조지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에 덧대어 봤더니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지의 청혼을 거절하고 그 길로 짐을 싸서 같이 살던 집에서도 나옵니다. 이별을 하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 이별이 제시카와 조지의 관계를 더 지옥으로 만드는 트리거가 돼버리고 말죠. 아유, 진짜. 조지는 당연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점점 더 제시카에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시카 평판을 떨어뜨린답시고 상사에게 찾아가서 막 뒷담화도 하기 시작하고 진짜 못났다. SNS에 둘이 찍었던 은밀한 사진들을 본인이 막 업로드를 하기 시작해요. 이미 헤어졌는데요? 헤어졌는데. 이렇게 하는 집착 증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급기야는 조지가 제시카한테 야, 생각해보니까 너 딴 남자 생겨서 내 청혼 거절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추궁까지 하기 시작해요. 망상까지 생겼네. 망상까지. 이 망상이 더 키워져서 나중에는 제시카와 같이 일하는 다른 조련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련사들한테 가서 야, 너 제시카랑 사귀는 거 아니야? 너 사귀는 거 아니야? 너 거짓말하면 석궁 갖고 와서 쏴버린다? 협박까지 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무 막 석궁 막 협박까지 하니까 너무 사건이 심해져서 결국 조지는 수족관에서 해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 누구 하나 나가야 돼. 진짜.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미 이 사람은 이성의 끈을 놓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더 비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밧줄을 이만큼 들고 가서 제시카 집 앞으로 찾아가요. 너 지금 나랑 안 만나주면 나 여기서 목 매달아서 죽는다. 제발 죽어라, 그냥. 죽어라, 제발. 전형적이네요, 전형적. 이게 너무나 비겁하고 소름 끼쳐요, 진짜. 이게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비겁한 일인데 사실 이 두 명의 관계에서 이 행동이 정말 치졸하고 비겁했던 이유는 제시카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믿고 의지하던 오빠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었거든요. 자살을 한 거군요. 그걸 조지는 알고 있었죠. 그걸 연애 알았어. 초창기에 온갖 얘기를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살을 한 사람의 남겨진 가족들이 사실 죄책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걸 자극하는 거죠. 비열함의 끝이고 어떤 비열한 수는 다 가지고 있는 놈이네. 네. 이런 관계가 무려 8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지독한 스토킹이 이어져요. 이 스토킹을
참다 제시카가 나중에 공황 발작을 일으켜서 일으키죠. 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제시카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다짐을 합니다. 이럴수록 약해지지 말아야지. 더 잘 살고 더 열심히 사는 모습 보란 듯이 보여줘야지.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요. 사람들과도 열심히 건강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자기 연예인을 그만두고 꿈을 쫓아서 갔던 사람이니 얼마나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웬만한 협박 가지고는 다시 만난다거나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엔 굴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대응, 무시 작전을 쓴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럴 경우에 조금 이제까지 사건들을 봤을 때는 좀 역효과가 많이 났던 것 같거든요. 제시카 본인이 강인하고 주체적인 사람인 것과 별개로 조지는 상식선 밖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런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야, 수족관 필터 청소할 때 쓰는 그 염산 있지? 네 얼굴에 뿌려버릴 거야. 내가 흉터 남겨줄게. 이런 메시지까지 보내버려요. 제시카도 이 연락까지 받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했는데. 이건 협박이니까. 협박이니까. 경찰이 나서서 조지를 바로 체포합니다. 어. 그리고 조지의 집 수색을 들어가요. 그 집 안에서 진짜로 석궁이랑 공기총이 발견이 됐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고. 네, 그러네요. 조련사들한테 와. 석궁 쏜다 하는 게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협박할 때 석궁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있었네. 있었어요. 경찰은 이거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싶어서 조지에게 제시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네. 이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맞아요. 저 제시카도 똑같이 생각을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해가 질 무렵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헬멧을 사서 그걸 쓰고 밖을 다니게 되고 왜 그렇게 피해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인가? 왜 불편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조심하며 살던 어느 1월의 밤 제시카가 밤 늦게 자동차를 타고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운전을 해야 되니까 헬멧은 안 썼겠죠. 그때 누군가 제시카 이름을 부릅니다, 밖에서. 누구지? 그래서 유리창 밖으로 잠깐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순간 어떤 액체가 자기 얼굴로 쑥 흘러내려요. 제시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제시카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요.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데 이미 피부는 까맣게 타들어갔고요. 한쪽 눈의 시력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제시카가 집에 오길 기다리던 조지가 그녀 얼굴에 예고했던 대로 테러를 가했던 건데요. 와, 그 순간 어떻게 그때 사용했던 게 염산 한 통 전부였었다고 그래요. 아우. 아, 이거 정말 큰 수술 하루 한 번 한 상황이죠. 아유.